기능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쓰죠. 절제해서. 그러니까 악성도 높은 경우는 절제하고 쓰는데 열 처리하는 경우는 이 어느 정도 병이 있더라도 뼈 모양이나 이 뼈 바깥에 피질골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열 처리해서 다시 재삽입하는 걸로 하고 있죠. 스스로 다리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 씨는 장애 4등급의 장애인이 됐다. 하지만 수술 후 4년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걸음도 못 걸었어요. 그런데 그래 이제 목발 짚고라도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너무 감사하죠. 몸을 비관하고 이러면 자꾸 파고들면은요 자신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병원 복도를 운동장 삼아 뛰어다니는 꼬마 숙녀. 찍게 꼽아주세요. 알았어. 오랜 항암 치료로 머리 한번 묶어보지 못한 예원이는 뼈암 중에서도 가장 희귀암인 유익육종을 앓고 있다. 며칠 전서부터 약간 좀 빨갛게 부은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제가 맞춰놔서 그게 아직 안 가라앉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팔을 못 들더라고요. 왼쪽 팔을.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병은 꽤 진행된 상태였다. 처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한 달 정도 지속됐던 통증, 어깨 통증이죠. 그 다음에 부어오르는 거, 종창. 그 다음에 뼈가 병적으로 부러지는 병적 골절, 이 세 가지 증상을 가지고 이제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 위팔에 있는 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보입니다. 잘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병적 골절이라 그래가지고 골절이 일어나. 병적 골절은 병으로 인해 약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암세포가 정상뼈를 파괴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예. 거기서 생긴 암세포가 정상뼈들을 다 파괴하면서 먹어 들어가면서 자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뼈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이렇게 번져 나가기 때문에 뼈가 이제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안녕. 예원이는 2008년 동종골을 이식하는 첫 수술을 받았다. 팔 한번 쭉 올려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1년 뒤 암은 재발했다. 유익육종은 뼈암 중에서도 재발률이 높을 뿐 아니라 성장도 가장 빠른 암이다. 그래서 유익육종은 항암 치료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이다. 예원이는 지난 2년간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조혈모세포 이식도 받았다. 거의 치명적인 정도의 항암제 또는 방사선을 투여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세포가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해줘가지고 마치 그 파괴된 잔디밭에 잔디 씨를 다시 깔아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비유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식욕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 하지만 항암 치료를 견디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 이 작은 몸집의 아이는 자신의 뼈를 파고든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고륙종과 연골육종, 유익육종은 뼈에 암세포가 생겨 발병하는 원발성 뼈암이다.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박선용 씨는 전이성 뼈암 진단을 받았다. 4월에 발병한 식도암이 원인이었다. 이쪽에 이거를 7월 6일 날 수술 해결했는데 2월 30일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골반 쪽으로 전이가 갔으니까 뼈 쪽으로 갔으니까 수술을 못한다.
그래서 방사선을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선을 또 한 13번을 또 거쳐서 이제 방사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예 이제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응급실로 해서 왔어요. 와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다시 MRI랑 해보니까 척추 쪽으로 또 전이가 갔다고 해가지고 뼈 쪽으로 갔다고 해서 그 밤에 이제 응급실로 와서 그 이튿날 바로 수술을 이제 척추 수술을 했어요. 암으로 인한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하반신 마비까지 왔다. 척추까지 번진 암세포가 신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대로 남편을 병에 내어줄 수는 없었다. 남편의 고통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또다시 수술을 결정했다. 우측 골반에 전이암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여기 고관절 바로 위에 이제 지붕을 이루는 부위에 종양이 있어서 이 종양 때문에 이제 뼈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지금 걸을 때 통증이 있어서 이 부위에다가 시멘트를 넣는 시술을 할 겁니다. 다른 뼈암과 마찬가지로 전이성 뼈암도 뼈 조직을 약하게 만들고 병적 골절을 일으켜 몸을 지지할 수 없도록 만든다. 뼈는 전이가 가장 흔한 곳이다.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의 10에서 30%는 뼈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암세포가 뼈로 전이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뼈에서 만드는 그 콜라겐이라든가 그 파이브로넥틴 같은 그런 성분이 그 암세포의 수용체, 즉 인테그린 같은 성분하고 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일단 뼈에 잘 붙게 되고요. 그리고 뼈에는 정상적으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이 암세포가 파골세포를 자극을 해서 파골세포가 암을 위해서 뼈를 녹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가 그 뼈 안에서 더 정착을 잘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을 지지해서 붙어있게 하고 심장이나 간 등의 장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뼈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입니다. 뼈에 암을 앓고 있다면 뼈가 만들어낸 피에 암세포가 섞여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피를 따라 흐르던 뼈 암세포가 가장 쉽게 전이되는 곳은 바로 폐입니다. 이 폐는 온몸에 산소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혈액과의 접촉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폐로 전이된 암세포는 폐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올해 15살의 아연이는 대퇴골과 무릎에 골육종이 발병했다. 무릎을 똑바로 펴는 것이 힘든 아연이는 목발을 짚어야만 걸을 수 있다. 병을 발견하기 전 아연이에게도 통증은 찾아왔다. 다른 애들보다도 걷는 이상하고요. 뛰지를 못해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거기를 누르면 막 아프고. 대부분의 10대 골육종 환자들이 조기 발견을 놓치는 이유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연이의 어머니 역시 성장통이라고 자가 진단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랬어요. 다리가 왜 그러지? 다리가 아프네? 이 소리를 했는데 클라고 그러는가 보지. 이제 외관상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냥 클라고 그러는가 봐. 이제 그랬어요. 그냥 이제 다들 성장할 때는 뭐 이렇게 아프다고 성장통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고 3개월이 지난 뒤 아연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다. 무릎 주변이 크게 부어올랐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졌다. 걷는 것도 아예 걸을 수도 없고 방에서도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내원할 때 다리가 뭐 거의 한 2배 정도 반대쪽에 2배 정도 되게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 얘기는 그 주위에 종양이 무지하게 아주 크게 상당히 빨리 그냥 확산이 됐던 거죠. 그리고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이제 빠른 경과를 밟은 거죠.
조금 이렇게 다리 좀 쭉. 아연이에게 고륙종 진단이 내려졌을 땐 이미 폐로 전이된 상태였다. 지금 다른 폐에 생긴